오늘 이야기는 천안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정말 가깝게 지냈던 아는 언니에게 일어난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이고 너무나 충격적이라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제가 20대 시절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했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저와 아버지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이혼을 하셨다고 했죠. 노래방부터 술집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열심히 살아도 돈은 모이지 않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다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를 만나게 됐죠. 그 당시 언니는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건 아니고 개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급전 사채 일을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상태였지만 워낙 힘든 살림이라 수술비가 부족하던 상태였죠. 제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벌이도 좋지 않으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수술을 못할 정도로 암이 전이돼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 울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와서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놀라면서 쳐다보니까 무슨 일 있냐고 다시 한번 묻더군요. 저는 답답하기도 해서 여자분께 솔직하게 터놓고 하소연을 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냐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찾아오라고 했죠. 다음날 동남구에 위치하는 사무실로 찾아갔고 사무실에는 어제 봤던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커피 한 잔을 주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자세한 기억은 흐리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족관계, 이런 신상 정보를 물어보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란 큰 돈을 빌려주시며 말을 하더군요. 개인 돈이라 이자가 비싼데 동생 같아서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저는 여자분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됐죠. 언니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시설에서 같이 지내던 동생이 저와 닮았다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덕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좋은 대학을 진학했고 취업을 하고 나서 언니에게 빌렸던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끝내 고집을 부려 빌린 돈을 갚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니는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돈을 빌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돈 빌릴 때는 신나게 쓰고 나중에 와서 불법이라 못 갚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던데 전화로 독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회사나 집으로 찾아간다고 했죠. 그래도 안 갚는 사람들은 돈 대신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물건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언니와 그리고 동업자분 두 분이서 광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언니 생일이었던지라 천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언니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어떤 꿈이냐면 꿈에서 언니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노인이 다가와서 언니 손을 잡고 끌고 가더군요. 저는 언니를 붙잡았고 노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언니만 끌려가고 저는 바닥에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하도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죠. 오후 5시쯤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언니는 채무자를 만났는데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바람이나 쐴 겸 곡성에 있는 낚시터에 들렸다고 하더군요. 낚시를 하면서 돈을 받아낼 생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내일 약속 못 지킬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천안 올라오면 간단히 얼굴만 보자고 이야기했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언니 목소리가 흐려지면서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고 믿기지 않지만 그 전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죠. 경찰 측에서는 마지막 통화 내역이 곡성 저수지 근처라고 했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좀 더 지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 영산강 하류에서 언니와 그리고 동업자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 처참했다고 했죠. 스킨스쿠버 장비를 입은 경찰분이 물속에서 여행용 가방을 건졌고 가방 안에서 언니가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그날 같이 있었던 채무자는 30대 남자라고 하던데 언니에게 투자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 힘들어지자 20대 후배 2명을 불러 언니와 동업자를 살해했다고 했죠. 그리고 채무자는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경찰의 덜미를 잡히게 됐죠. 채무자와 20대 후배 2명, 총 3명이서 범죄를 계획하고 저수지로 유인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언니는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들었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마지막 통화를 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화를 끊기 전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상했죠. 마치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처럼 들렸으니까요. 결국 범죄를 계획했던 3명 중 30대 채무자는 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거된 20대 중 1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하자고 부탁을 했고 그 전화가 저였던 거였죠. 언니는 그 상황에도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죠. 그 사건 있고 나서 1년마다 언니가 발견된 저수지에 찾아가곤 합니다. 언니는 저와 통화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겠죠. 사연을 보내면서 오늘따라 언니가 그리워집니다. 만약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게 살려달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